백악관은 오늘 자동차 부품 관련 관세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주의회가 2026 회계년도 2,54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뉴욕주 민주당 의원들이 뉴욕주 내에서 테슬라 차량을 판매하는 대리점의 폐쇄를 추진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상업용 트럭 운전자에게 영어 구사 능력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시에 위치한 대형 병원에서 폭경 수술을 받은 신생아가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천입니다. 오늘 백악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동차 부품 관련 관세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년에 걸쳐 자동차 부품 관련 세금 절감 정책을 시행하는 방침으로 2년 내로 모든 자동차 부품 및 자동차 생산을 미국 내에서 소화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주윤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을 상대로 관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상무부 고위당국자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완성해 미국에서 판매하는 업체가 생산 및 판매를 미국에서 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를 상무부에 제출하면 자동차 판매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레딧으로 인정해주는 비율이 자동차 가격의 15%임을 강조하면서 이는 원래 25%에 달하는 자동차 부품 관세를 3.75%포인트 낮추는 효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자동차 판매 가격의 15%에 달하는 크레딧은 자동차 업체가 자동차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할 때 보유한 크레딧만큼 부품 관세를 상쇄시켜 결국 세금 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크레딧 절감 정책은 첫 해에만 해당됩니다. 두 번째 해부터는 그 비율이 10%로 낮아지고 3년째부터는 아무런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즉 15% 공제 혜택으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혜택을 없앤다는 계획으로 결국 백악관은 미국 내에서 모든 자동차 부품 및 자동차 생산부터 판매까지 소화하길 원하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업체들에게 관세에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공장 건설, 판매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 3일을 기점으로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세금 절감 정책은 오는 5월 3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캐티 호구 뉴욕 주지사와 주의회가 2026 회계 연도에 해당하는 2,54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중산층 세금 감면부터 인플레이션 환급금 지급,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주의회 지도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총 2,540억 달러 규모의 2026 회계연도 예산안 합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뉴욕주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공공안전을 강화하며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중 첫 번째로는 중산층 세금 감면 및 아동세액 공제 확대가 포함됐습니다. 주정부는 약 10억 달러 규모의 소득세 감면을 통해 중저소득층 약 830만 명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동세액 공제도 확대돼 4세 미만 아동은 1인당 1,000달러, 4세에서 16세 아동은 1인당 500달러의 세액 공제가 주어집니다. 또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증가한 판매세 수입의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현금 지급 프로그램도 포함됐습니다. 약 820만 명의 주민이 최대 4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2024년 세금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주정부가 자격을 판단해 통지 및 지급할 방침입니다. 보육 서비스 지원에는 총 22억 달러가 투입됐는데 이 중 4억 달러는 보육 바우처 확대에 배정됐고 별도로 3억 5천만 달러가 뉴욕시 보육 보조금 프로그램에 배정됐습니다. 아울러 새 학년도부터 뉴욕주 공립학교에서는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단, 건강, 언어, 학습장애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또 정신질환 관련 위기 대응과 사후 치료를 위해 강제 입원 요건이 완화되고 신규 치료 프로그램에 예산 지원이 추가됐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자본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서 펜스테이션 개발 프로젝트에 12억 달러를 전용하며 급여세 조정도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주거 및 유틸리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요금 완화에 10억 달러도 편성됐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예산안은 뉴욕주 상하원에서 최종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주의회는 이번 주 내로 예산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합의가 뉴욕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결과물이라며 중산층 가정과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 민주당 의원들이 뉴욕주 내에서 테슬라 차량을 판매하는 대리점의 폐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정부와 뉴욕주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테슬라 판매 면허 박탈 계획은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준호 기자입니다. 뉴욕주 정부와 뉴욕주 의원들이 뉴욕주 내 테슬라 대리점 폐쇄를 추진하고 있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에게 타격을 안겨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패트리샤 페이 뉴욕주 상원 의원 및 다른 의원들이 테슬라가 뉴욕주 내에서 직접 운영 중인 5개의 판매 대리점에 대한 판매 면허를 종료시키고 독립적인 딜러 프랜차이즈를 통해 판매하도록 규제한다는 방침입니다. 페이 의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권한을 머스크에게서 가져와야 한다며 그는 시대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머스크의 행포가 심각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보유한 5개의 판매 면허를 반납하고 이를 리비안, 스카우트 모터스, 루시드와 같은 다른 전기차 제조사와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이 의원은 테슬라 등 전기차 업체들이 뉴욕주 내에서 직접 판매점을 열어 전기차를 판매하는 것을 적극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대선 이후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미운털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페이 의원은 머스크는 현재 전기차 보조금, 풍력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모두 폐지하려는 행정부의 일원이라고 꼬집으며 뉴욕주가 왜 수많은 전기차 업체 가운데 테슬라에게만 독점권을 줘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지난 3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법자들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을 겨냥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으며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한편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가 대규모 공무원 해고에 나서면서 미 전역에서 테슬라 대리점이나 거리에 주차된 테슬라 차량이 파손되거나 방화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테슬라의 매출은 하락했습니다. 2025년 1분기 테슬라의 수익은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상업용 트럭 운전자에게 영어 구사 능력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영어는 상식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영어 능력 부족 시 서비스 중단까지 경고했습니다. 김문지 기자입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트럭 운전사들은 매일 미국의 상품을 기업, 고객, 지역사회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송하는 까다롭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상업용 트럭 운전사에게 유창한 영어 구사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영어를 국가 공식 언어로 지정한 데 이어 나온 추가 조치입니다. 특히 이번 명령문에는 영어 능력은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강경한 문구까지 명시됐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트럭 운전사들은 앞으로 교통 표지판을 해독할 줄 알아야 하고 교통안전요원, 국경순찰대, 검문소, 화물 중량 제한소 직원과의 소통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고용주와 고객에게 의견을 제공하고 관련 지침을 영어로 받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어 능력 요건을 위반하면 운전자는 서비스 중단 조치, 즉 운행 정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명시됐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은 영어 능력 시험과 단속 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령문에서 일반 대중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읽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행정부는 미국 트럭 운전사, 승객 및 기타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집행할 것이며 여기에는 상업용 차량의 운전대를 잡는 모든 사람이 모국어인 영어에 대한 적절한 자격과 능숙함을 갖추도록 하는 안전 집행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로에서 트럭 운전사들과 연방 공무원, 지역 공무원들 사이에 많은 의사소통 문제가 있으며 이는 분명히 공공안전의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명령에 대해 관련 업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미국 트럭 운송협회, 소규모 운송업체 연합, 독립운전자협회는 전국 수십만 트럭 운전사들의 영어 능력이 도로 안전에 필수적이며
특히 긴급 상황에서 도로 표지판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능력이 공국 및 운송 안전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행정부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직격탄을 피할 수 없는 이민자 출신 트럭 운전자들과 이주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에 위치한 한 대형 병원에서 포경 수술을 받은 신생아가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졌습니다. 신생아의 부모는 악몽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현재 아기가 생명에 위독한 상태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주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31일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모건 스탠리 어린이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돼 중태에 빠졌습니다. 신생아는 선천성 심장질환 진단을 받고 태어났지만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퇴원을 이틀 앞두고 진행한 신생아 포경 수술이 모든 걸 악몽으로 바꿨습니다. 아이의 부친인 팀 그로스는 수술을 시작한 지 몇 시간 안 돼 태어난 지 약 보름 된 아들이 과다출혈로 생명을 잃을 뻔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작 증세와 다발성 장기 손상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10일에 걸쳐 아기는 매일 수혈을 받아야 했으며 장기 손상으로 인해 복부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장 일부가 괴사해 장을 절제해야 했습니다. 현재 신생아는 중태에 빠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호흡하고 있으며 매일 진통제를 투여받고 대소변을 위해 장루를 착용한 채 모든 영양분은 정액주사를 통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신생아의 부친은 지난 15일 새벽 2시 30분경 아들의 출혈이 발생했지만 아들의 혈액 검사가 실시된 것은 오전 5시가 지난 시점이었으며 담당 의사가 위급한 사항에 대해 전달받은 건 오전 8시 30분 교대 시간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들은 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응급상황에 빠졌지만 담당 의사가 이를 알게 된 건 6시간이 지난 후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족은 치료비 마련을 위해 지난 19일 고펀미 페이지를 개설했고 9일 현재 약 6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병원 측은 그 어떤 잘못이나 유감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오늘부터 텍사스에서 뉴욕주 북부에 이르는 지역은 강력한 뇌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당국은 시속 100km에 달하는 돌풍과 골프공 크기의 우박, 국지적인 토네이도와 함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와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텍사스 북부와 오클라호마, 미주리, 일리노이, 인디애나, 오하이오를 지나 뉴욕주 북부까지 걸쳐 정체된 할렘 정선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클라호마 남서부 지역에서는 국지적 대규모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약 650만 명이 홍수주의보와 경보권에 놓인 상태입니다. 오클라호마와 텍사스 일부 지역은 이미 평년 강수량의 2배 이상 비가 내려 토양이 포화된 상태인 가운데 계속해서 강한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한편 미시시피강 주변 지역도 여전히 홍수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로 4월 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유입수로 강물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시간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비상대처 방안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슈리 테너더 하원 의원은 어제 영상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우리 민주주의에 실제 해를 가했다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반이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추방된 합법 체류자 킬마 가르시아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법원이 이후 가르시아의 미국 송환을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총 7개의 탄핵소추 사유로 구성됐는데 사법방해와 행정권 남용, 적법기관으로부터의 권력 강탈, 무역에서의 권력 남용, 수정헌법 1조에 따른 종교와 발언, 언론, 집회의 자유침해, 정부 효율부 설립에 따른 불법 기관 창설, 부패 및 뇌물수수, 도를 넘은 억압적 통치 등입니다. 현재 미국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사회보장국 직원 감원, 대면 확인 강화 등의 조치에 불안을 느낀 미국인들이 소셜연금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신청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 전국의 소셜연금 신청자는 58만 887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50만 527명보다 8만여 명 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소셜연금 문의 전화가 전년 같은 달보다 19% 이상 증가했으며 웹사이트 접속도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소셜연금은 앞당겨 신청하면 그만큼 남은 생애기간 동안 받는 연금이 줄어듭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일반적으로 연금 조기 신청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보스턴대 로런스 코틀리코프 교수에 따르면 최소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70세 때 연금 수령액은 62세 때보다 76%나 많이 받습니다. 올해 1분기 뉴욕시 일자리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뉴욕시 경제개발공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뉴욕시 총 일자리는 480만 개로 어느 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만 뉴욕시에서는 2,500개의 민간부문 일자리가 추가됐으며 12개월 동안 뉴욕시에서 6만 800개의 일자리가 추가됐습니다. 특히 사무실 공간이 필요한 고임금 부문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및 보건 부문 일자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2만 4,200개, 전문 서비스 부문 일자리는 1만 6,500개 추가됐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아시안의 노동 참여율은 타인종 대비 낮은 편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아시안 노동 참여율은 57.4%로 팬데믹 이전보다 1.9%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인 노동 참여율이 68.2%로 가장 높았으며 히스패닉 흑인 순이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